네, 이번 4강에서는 지난 3강에서 배운 자료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점으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자료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익혀야 할 주요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개발하고자 하는 주제의 가장 큰 범위로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저희가 생성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많은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소스 파일에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이런 소스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단위가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할 것이고, 두 번째는 패키지를 생성을 할 것입니다. 패키지를 생성하고 나면 세 번째는 저희가 클래스를 생성할 겁니다. 클래스는 개발자가 개발하는 소스 파일입니다. 저희가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변수도 선언하고 기능도 구현하는 바로 그런 파일을 클래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란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희 실습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기, 두 번째는 패키지를 만들기, 세 번째는 클래스를 만들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 내부에 저희가 코딩을 할 겁니다. 그때 코딩할 때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는 멤버 변수 또는 클래스 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멤버 변수란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자, 멤버 변수란 메소드를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기억을 하는 방법은,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메소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는 값을 저장하고 메소드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프로젝트 만들기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전 파트에서 공부한 것처럼 프로젝트를 먼저 만듭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new 프로젝트. 이클리스에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자바 프로젝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두 번째는 패키지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이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샘플이라는 화면에 이 샘플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고, 자, 이건 프로젝트 이름에서 클릭을 하시면 src라는 이게 소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폴더인데, 이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new라는 메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패키지라는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큰 단위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 안에 소스 파일을 저장할 패키지를 만드는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만들기,
두 번째는 패키지 만들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래스 만들기입니다. 클래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면 이 패키지 안에 소스 파일인 클래스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때는 패키지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패키지명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New를 누르시고 클래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클래스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네임에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java 01이라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예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소괄호하고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요거는 메서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 이전에 저희가 메서드를 공부할 때 메서드란 개념을 공부할 때 메서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체크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스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작 기능을 하는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 놓고 그 프로그램은 실행을 해야만 실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 시작점을 알려주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시작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시작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본 것을 한번 프로그램 이클립스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기 기억하셔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a Java Project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 누르시고 New 누르시고 파일 New Java Project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금 현재는 오른쪽 버튼이 먹히지 않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그때는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 버튼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는 자바 버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네임과 함께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자바 버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아까 예제처럼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샘플,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저희가 코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 프로젝트다. 우리는 지금 자바 공부를 하는 프로젝트다 라는 의미로 샘플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고 그리고 그냥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옆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소스라는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두 번째는 패키지. 패키지는 소스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키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src 버튼에서 src라는 폴더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그리고 패키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샘플이라는 프로젝트에 src라는 폴더에 여기에
패키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패키지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바 01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자바 01이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뉴 누르시고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한번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스 폴더의 위치는 샘플의 src, 그리고 패키지는 자바 01 패키지의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다, 이런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 때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01 자바 뭐랄까요? 테스트 0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퍼블릭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베이트라는 단어도 있고 파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차츰 배우게 되실 테니까 처음 접하실 때 이런 메뉴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좀 혼동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희가 사용하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소스 폴더의 위치, 패키지의 이름, 그리고 자바 파일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 그리고 이 메소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냐? 바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소스를 작성하면 그 소스를 실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체크하셔서 소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얘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체크가 완료되었으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소스 파일을 만든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패키지, 아까 저희가 공부했던 패키지, 두 번째 클래스, 그리고 이 옆에 보이시는 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게 클래스 이름, 그리고 중요한 메소드, 이것이 메소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메소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이 범위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 볼게요. 클래스의 시작과 끝, 그래서 클래스 영역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영역은 여기 안에가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공부한 것 중에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론에 대한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있다. 그리고 메소드는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작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out 이렇게 치시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sysout이라고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정정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고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만들었으면 이 코드를 실행해서 실제 컴퓨터에게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실행한다고 하는데, 실행할 때는 컨트롤 F10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10번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F10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정하겠습니다. 컨트롤 F11번입니다. 컨트롤 F11번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뭐 세이브 하겠느냐 라는 안내창이 뜨는데, OK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메시지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시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 메인 메서드, 이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값이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콘솔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때 클래스를 만들 때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의 시작의 기능이 있는 메인 메소드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의 기능이 있는지를 이렇게 샘플 코드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코딩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딩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스가 길어지게 되면 본인이 짠 소스를 디버깅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도 또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들여쓰기는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생각하셔서 들여쓰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코드는 public class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클래스 이름은 저희가 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public state main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메소드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의 스코프라고 합니다. 이 스코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 옆에 보시면 이 시작점이 얘고요. 끝점이 여죠. 그래서 클래스의 스코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잘못됨으로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들여쓰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의 명령문이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문과 두 번째 명령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명령문이 잘못된 이유는 들여쓰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클래스 영역이 이 보라색 부분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 영역 하위 부분에 저희가 코드를 짜기 때문에 이때는 들여쓰기를 해줘서 이만큼 들여쓰기는 탭 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탭 키를 한번 눌러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코드는 클래스 영역의 하위인데 클래스 영역하고 같은 시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들여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공백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야 올바른 코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셔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와 여기 있는 코드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코드와 두 번째 이 코드 중에서 두 번째 코드는 잘못됐다라고 표시를 해놨고, 첫 번째 코드는 잘못된 코드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코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코드는 이 메소드, 이 메인 메소드 영역의 하위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메소드 영역의 여기 부분에서 탭키를 들여쓰기 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은 메인 메소드 하위 영역의 코드를 작성하는데 메인 메소드랑 같은 위치에서 코드를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탭키 한 번을 눌러서 사이를 띄운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네. 자, 변수라고 한다는 거는 값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료형, 그 다음에 변수명, 그리고 초기값,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명은 임의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이기 때문에 ENG 포인트라고 변수명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는 우리가 영어 점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0점 또는 뭐 100점 또는 90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소수점은 저장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ENG 포인트, 영어 점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정수이기 때문에 앞에 int라고 자료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ENG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정수만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학 점수도 자료형은 int로 선언하고 변수명만 뭐 매스 포인트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지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평균을 지정한다는 것은 평균은 소수점이 필요하겠죠. 소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점에서 사용하는 자료형 더블로 선언을 해서 뭐 AVG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자, 이제는 이름을 저장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름은 숫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실수도 아니고요. 그럼 이름은 문자 열이라는 자료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저장할 때는 문자 열과 관련된 자료형 string이라는 자료형으로 저희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name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을 저장한다. 참과 거짓은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자료형은 불린이라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불린하고서 여기에다가 플래그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떠한 값을 저장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코드로 옮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를 저장한다. 영어 점수라는 것을 저장한다. 그럼 영어 점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정수이다. 그래서 int를 선택한 거고요. 수학 점수를 저장한다. 수학 점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도 int이기 때문에 int라고 지정한 거고요. 자, 평균을 저장한다. 평균은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평균을 저장한다. 평균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숫자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라는 자료형인 스트링을 지정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을 저장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개, 참 또는 거짓, 저장할 수 있는 게 두 개뿐이 없죠. 그럴 때 가장 적합한 자료형인 불린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타이핑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nt eng 포인트는 100점, int mass 포인트는 80점, 스트링 name은 김지처, 그 다음에 boolean 플래그는 true.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강에서는 자료형을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한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변수를 선언해야 하고, 그 저장하려고 하는 값의 대상을 분석한 후 그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열인지를 판단하여 자료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고 그 값의 자료형을 분석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자료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강의 내용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